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으로 염치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염치가 있는 놈들이 정치를 해야지, 염치가 없는 놈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어떤 면들이 있습니다. 네. 염치가 무엇이냐? 예,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시민을 섬기고 내 가족을 섬겨야 되는데, 요 대장동 사건만은 이 염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설마 아무도 모르겠지, 이걸 우리가 설계해서 이렇게 해먹어도, 이렇게 큰 이득을 남겨도 성남시는 허가와 그리고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책임지고 거기에 업자들이 결탁해서 이렇게 수천억을 해먹는 이런 구조를 남들은 모르겠지 하고 염치 없는 짓을 하다가 발각이 된 게 이 대장동 비리,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무릇 염치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준다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 직을 뽑아줬더니 염치 없이 자기들끼리 수천억을 나눠 갖는 그런 비리의 온상 속에서 막 해먹었습니다. 저는 이 놈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욕 한마디 시원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에라이 나쁜 놈들아, 에라이 나쁜 놈들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술 한잔 하시고 푸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신 저도 그동안에 가슴이 답답했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에라이 나쁜 놈들아, 깜빡 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편안하게. 네. 이 권력을 주면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되는데, 요게 아주 먹거리가 아주 좋구나 해서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아무도 모를지 알고, 예, 모를 뻔했습니다. 이게 이 대장동 사건이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넘어갈 만했던 것이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경기경제신문이라고 하는 데서 처음에 뭐 인터넷 신문이죠. 종이 신문도 아닌 인터넷 신문에서 처음에 나옴으로 해서 이게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설마 이럴까 할 정도로 파격적인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화천대유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1탄, 2탄, 3탄이 쏟아져 나오는데 모든 메이저 언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건이 있었어? 근데 왜 우린 몰랐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 대장동 비리 사건입니다.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음에도 검찰과 경찰,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아주 형식적인 수사에 그칩니다. 이렇게 큰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검찰과 대한민국의 에리트 집단인 검찰이 하루빨리 신속하게 손을 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와서 이 마이크를 잡겠습니까? 그저 하는 척 수사를 하는 척 하면서 정말 해야 될 수사들을 아주 미진하게 한 결과 우리가 나섰습니다. 저희만 나선 건 아닙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특검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대회가 매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광화문에서 촛불로 불살라졌던 민심이 다시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지기들끼리 짬짬이 봐주고 지기들끼리 이렇게 넘어가고 지기들끼리 전관애우 변호사를 써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받고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청탁해서 덮어주기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검찰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까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사 전 성남시의회 최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재명 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봐주지 않고 경찰이 봐주지 않고 눈을 내 눈으로 전 사회를 훑고 있다고 하면 죄를 많이 진 자들이 어떻게 공무원을 하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러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권력 있는 자들이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니까 아 이번에도 넘어가는구나.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또다시 권력으로 뭔가를 해먹어야지. 또 대통령 돼서 뭔가를 또 해먹어야지. 이러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속을 끓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장동 비리 사건만은 특검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우리 경찰과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형식적인 수사하지 말고 지금 보십시오. 대장동의 최고의 몸통 유동규가 구속이 되고 유동규와 모든 진행 상황을 같이 했다고 하는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이는 지금도 참고인 조사 한 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상이 누구냐? 제가 약 7년 전에 어떤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단독주택 하나를 허가를 내야 되겠는데 아무 이유 없이 성남시에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또 시연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유 때문에 안 해줍니까 하고 알아봤습니다. 제가 형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허가를 안 내줄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주길래 그 민원인이 얼마나 속을 끓였겠습니까? 저를 찾아와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충분히 허가를 안 내줄 사항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성남시가 직권을 남용해서 민원인의 허가 사항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을 찾아갔더니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말빨이 안 먹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이 허가를 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담당 국장을 찾아갔더니 그 담당 국장 하는 말이 지금도 참 지난 7, 8년 전의 이야기지만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2층을 찾아가래요. 2층을. 자기가 총괄해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줘야 되는 성남시에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해서 국장이 되신 분이 자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2층을 찾아가랍니다. 2층이 어디냐면 성남시장에 있는 시장실, 그 시장실과 시장을 부필하고 있는 비서실이 있는 곳이 지금 바로 이 앞에 성남시청의 2층입니다. 2층에 누구를 찾아가라는 거냐? 야, 이런 일로 내가 시장을 만나야 될 문제냐? 문제이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지금 이야기하는 정진상을 찾아가래요. 와우. 성남의 녹을 먹고 성남에서 30년 이상을 공직으로 있으면서 국장까지 진급하신 분이 이제 막 성남시장의 백을 잡고 2층으로 입성한 정진상, 그때 당시 정책보좌관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업무를
거기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보도부로 간악가는 것도 성남시장이 2층에서 통제를 했고, 이런 조그만 주택 하나 허가를 내주는 것도 전부 다 2층에서 다 컨트롤했다고 하는 명백한 제가 겪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작은 개인 하나가 자기 집 하나 새로 지려고 해도 이렇게 까다로웠던 성남시가 저 대장동에 수천 평, 수만 평을 개발하는데 그 업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엄청난 빠른 공정으로 빠른 시간에 허가와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하게 해주면서 짬짬이로 해먹었던 사건들이 이 대장동 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도시개발공사에는 유동규, 성남시청 2층에는 정진상, 둘이 긴밀하게 업무를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성남시장 대신해서 아니면 그에 앞서서 모든 것을 컨트롤했던 이 2인조, 그 중에 한 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속이 된 유동규입니다. 성남시 내에서 그 담당 국이나 국장이 처리해야 될 일들을 2층에서 모든 걸 협의해갖고 처리해줬던 그 정진상,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의 업무를 잘했든 못했든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진상 정책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참고인 조사도 안 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아직까지도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매우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흐지부지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국민이 잊어버리겠지. 관심 없어지겠지. 네. 요런 맹점으로 보고 있는데 어림없는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지금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검을 실시하라고 하는 듣불 같은 전 국민의 어떤 몸짓과 행동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영부영 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된 인물들, 이 권력을 줬더니 국민의 등을 치는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였던 50억 클럽이 됐던,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뻔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한 돈이 흐름이, 자금이 팍팍 돌아가고 있는 걸 다 인지한 경찰이나 검찰이 그런 걸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언론에서 조금 터지니까 하는 척하는 이 과정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이 나쁜 놈들을 모두 조사해서 추운 날씨에 우리 시민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추운 날씨에 우리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도록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권력에 관계됐던 이런 것들을 전개되는 데 있어서 막았던, 그리고 법률 자문을 해서 짬짬이 다 헤쳐먹었던 이들까지도 모두 조사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성남시 의회가 출범한 지 30년 됐습니다. 성남시 의회가 출범한 지 30년 됐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성남시 의회가 30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축적이 돼서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지 팍 하면 감 떨어지는 소리인지 성남시의회 전 의원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어디서 터졌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남시에서 터진 겁니다. 눈만 뜨면 대장동 비리로 해가지고 성남시의 모든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거에 대한 최고의 책임을 져야 될 성남시의회가 30주년 됐다고 해서 얼마 전에 성남시의회 앞에서 연예인을 불렀는지 누구를 불렀는지 30주년 자축연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으로 구성된 여당만 했다고 합니다. 다른 야당들은 거기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자, 대장동 비리로 인해서 성남시가 지금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전 국민이 대장동 비리를 가지고 한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 성남에 초상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상난 성남시에서 의회가 30주년 됐다고 자축연을 벌였다고 합니다. 야당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야당은 거기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야당은 이렇듯 초상난 성남시라고 생각하는데 여당의 윤창근 의장과 그의 다른 의원들은 대장동의 이 심각한 사태를 나몰하고 있습니다. 나몰라라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좀 더 매눈으로 살폈다고 하면 과연 유동규와 기타 화천대유 그 일당들이 이렇게 큰 자기들만의 잔치를 치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상당 부분 성남시 의회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비리 진상조사단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단을 발족시키자고 하는 야당 시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시의원들을 나 같은 민주당 의원의 출신으로서 개탄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성남시 행정 과정에서 생긴 일들입니다. 성남시 행정으로 만들어진 게 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이 대장동 개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이웃에 있는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잘 알겠습니까? 저기 옆에 있는 서울특별시 아니면 송파구 의원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성남시 행정인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더 잘 알고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누가 파헤쳐야 됩니까? 이런 진상을 누가 조사해야 됩니까? 성남시의회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진상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아니면 이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방기 내지는 방해하고 있는 이 민주당 성남시 시의원들을 저는 성남시 전직위원을 떠나서 성남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구호 한번 해주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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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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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는 전 의원이 진상조사단에 합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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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